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여드름. 그런데 요즘에는 성인 이후에도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인 여드름 왜 생기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피부과 전문의 홍순건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새 정말로 성인 여드름 고민이 많은데 제 친구들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성인인데 여드름으로 고민을 해요. 여드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드름은 털의 뿌리 부분인 모낭 옆에 붙어 있는 피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피지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바로 여드름입니다. 네. 이 피지선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기, 피지가 만들어져서 털줄기를 타고 모공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피지가 많이 분비되거나 아니면 모공이 각질에 의해서 막히게 됐을 경우 피지가 고여서 생기는 것이 바로 여드름입니다. 아, 거기가 문제였군요. 네. 거기서 너무 많이 나오고 뭉쳐서. 자, 여드름 하면 10대 전유물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10대 청소년에게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드름은 사춘기의 상징입니다. 사춘기의 시작인 2차 성징이 다가오면 여러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는데요. 네. 특히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피지 분비를 많이 자극합니다. 이 안드로겐은 특히 남자에게서 많이 분비되는데 심한 여드름이 남학생에게서 많은 것과 바로 일맥상통합니다. 네. 보통 여학생들이 2차 성징 시작이 빨라서 여드름이 빨리 생기지만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안드로겐 호르몬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도 적어서 심한 여드름은 덜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남성에게서 많이 나오는 안드로겐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군요. 요즘에는 그런데 성인들도 여드름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진료실에서 20대, 30대, 간혹 40대 여드름 환자도 심심찮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성인의 여드름은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생리 전에 반복되는 여드름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원인이고요. 네. 잦은 화장 등으로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또 성인은 잦은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로 부신 피질 호르몬이란 것이 많이 분비가 돼서 이것이 또 바로 피지 분비를 자극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성인에서는 또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드름도 심한 경우도 있고 심하지 네. 않은 경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드름도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여드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데요. 면포라고도 불러요. 네. 이 면포는 여드름 초기에 피지가 모공 속에 잠게 뭉쳐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면포도 두 가지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출구가 폐쇄되어 있는 면포를 폐쇄면포, 특히 화이트헤드라고 부르고요. 네. 개방되어 있는 면포를 개방면포, 블랙헤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지가 계속 분비돼서 더 쌓이게 되면 세균도 번식하고 염증 물질도 축적돼서 염증성 여드름 또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크게 덩어리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모형을 따로 준비해 주셨는데 보고 있는데 제가 다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여드름 보면 참지 못하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짜내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네. 특히나 화농성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짜면 안 된다면서요. 네. 심한 염증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많은 피지와 세균이 같이 뭉쳐져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 피부 속에서 덩어리가 터지게 돼서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폭탄을 땅에 묻어놓고 펑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오염물질들이 피부 속에 퍼지게 되고 모세혈관도 파괴돼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차적인 흉터, 자국도 남게 됩니다. 여드름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인데요. 결혼식의 꽃, 하이라이트 하면 웨딩드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 하루의 아름다움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열심히 가꾸고 또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어깨와 등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으려고 하는데요. 일명 등드름이라고 하죠. 등에 나는 여드름, 그게 너무 거슬립니다. 학교 다닐 때 얼굴에도 안 생기던 여드름이 왜 이 나이에 등에 생기는 거죠? 등드름 어떻게 관리해야 깔끔한 모습으로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 못지않게 정말 등이나 가슴에 생기는 여드름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가 얼굴, 두피, 목, 가슴,
이런 곳들에서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부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등이나 가슴에도 여드름이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그걸 편의상 우리가 등드름, 가드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등과 가슴은 넓은 부위인 만큼 얼굴에 발생한 여드름처럼 꼼꼼히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정도로 치료하면 어느 정도의 호전을 보일 수 있고요. 평소 모공이 각질과 오염물질로 폐쇄되지 않도록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로 피지 분비가 왕성한 곳이면 어디든 여드름이 생길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드름 하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게 흉터잖아요. 네. 흉터가 남을까 봐 짜야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흉터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집에서는 가급적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리한 힘을 가해서 짜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고 흉터도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피지 배출구인 모공에 붙어있는 오염물질을 깨끗이 세정을 하고 네. 스팀으로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부드럽게 피지 덩어리를 압출해서 흉터와 염증 악화를 예방하면서 짜냅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짜면 안 되고 네.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면 그리고 사실 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연고를 바르는 네. 겁니다. 어떤 연고를 발라야 될까요? 네, 바르는 약은 크게 3가지 성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여드름에 번식해 있는 여드름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항생제 성분. 항생제. 네. 두 번째로 세균을 죽이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벤조일산 성분. 벤조일산.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모공에 쌓인 각질을 벗겨내고 피지 배출이 잘 되도록 하는 비타민 A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A요. 네. 네. 요즘에는 각각의 성분을 섞은 복합 재료로 효과를 올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의 연고로도 여드름에 차도가 없다. 그럴 때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약도 먹고 해야겠죠. 네, 그렇죠. 비교적 초기 여드름에서는 바르는 약만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절이 됩니다. 네. 근데 염증성 여드름 단계로 넘어가면 바르는 약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먹는 약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여드름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항생제 성분과 두 번째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비타민 A, 레티노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피지 억제제라고 알려진 이 레티노이드 성분은 피지 억제뿐 아니라 각질 생성을 조절해주고 염증을 조절해주는 여드름 생성의 모든 단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먹는 약은 일정 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오래 유지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바르는 약과 다르게 이렇게 네. 먹는 약은 좀 부작용 같은 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피지 억제제라고 알려진 비타민 A 성분은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가장 흔하고 불편한 부작용은 바로 피부 건조증입니다.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억제해서 심하면 피부가 따갑고 입술도 갈라지는 그런 건조증이 생겨요. 따라서 보습을 잘 해주면서 복용을 해야 하고요.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용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복용 한 달 후까지 피임을 해야 하고요. 드물게 간 기능 이상이나 혈중 지질 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용 중에 외래 진료를 통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드름 환자는 세안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또 세안을 깨끗이 피부를 하려고 네. 너무 자주 하면 저는 오히려 막 각질도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지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X 해볼게요.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드름 환자들은 피부를 뽀드득거릴 때까지 여러 번 세안을 해야 피지가 나올 때까지 자주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반복된 세안으로 물리적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은 각질 생성을 오히려 촉진해서 모공을 틀어막아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뭐든지 적당히 하루 2번 세안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뭐든지 네. 적당히 하자. 이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건성 피부 소유자도 여드름을 걱정해야 한다. 그런가요? 저희 어머니가 건성 피부신데 생전 여드름 나는 걸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답 X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건성 피부여도 여드름을 좀 네, 걱정해야 되는 걱정하셔야 거예요? 됩니다. 여드름이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소유자에서만 발생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요. 네, 근데 피부가 매우 건조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것이 여드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각질 생성이 과도하게 되면 모공을 폐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지가 안에서 갇히게 돼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질이 겹겹이 쌓여 있는 특징이 있는 분들은 보습제를 잘 발라주고 하는 주의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피지뿐만이 아니고 각질도 여드름에 네. 영향을 주는군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여드름 피부일 경우 기초 제품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아, 이게 참 네, 고민이 되네요. 제가 방금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 X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힌트 덕분에 맞춘 거거든요. 보습에 신경을 써라? 네.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요. 네, 여드름 환자들은 번들거리는 기초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여드름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기초 화장품은 무조건 잘 발라야 됩니다. 그래요. 네, 기초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한 상태가 되면은 그 건조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피지 분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건조함 때문에 각질도 쌓여 있는 데다가 피지 분비까지 많아져서 여드름 환자는 보습제를 충분히 잘 발라야 됩니다. 또 자외선을 받게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각질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그것도 결국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 성인 여드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드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평소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기름진 음식, 당지수가 높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피지 자극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잦은 화장으로 모공이 폐쇄돼서 여드름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화장 시간을 줄이고 잘 클렌징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드름이 발생했다면 집에서 억지로 짜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